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까지 3조까지 했죠. 집합건물법. 오늘은 4조와 5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게 제가 지금 조문을 하나씩 하는 거를 잘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4조입니다.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입니다. 통로라든지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원래는 법정 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도 규약으로서 지금 대지를 또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법정인 건물과 그리고 규약에 있는 건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듯이 있죠.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서 규약으로서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자, 건물에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그 건물에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저 뒤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조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겠죠. 전유 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를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 증축, 개축하는 행위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한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 자,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 이하 점유자 또는 임차인들이나 수임인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까 있는 제4조에 있는 내용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제4조에는 보면 우리가 법정 대지와 규약 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저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는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은 전부 다가 법정 대지만 있는 겁니다. 규약 대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드뭅니다, 이게. 규약 대지의 경우에는 있죠. 그 건물 전체를, 집합 건물을 1인이 전부 소유하는 경우 있죠. 1인이 전부 소유하거나 소수한 5명 내외에 전부 소유한 경우에 보통 하나는 거죠. 토지를 전부 다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인이 건물 전체 소유한 경우에는 규약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정수로서 규약 대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해당되지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5조입니다. 5조. 한번 보죠. 5조도 중요하니까. 자, 5조의 제1항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판단의 사안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벽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승강기 이런 거는 전부 다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구분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또는 점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대법원 2011-12163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부를 청구하는 행위가 보존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관리단위 또는 각 구분 소유자가 원상회부 청구할 수 있다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제 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5조에 있는 제 2항에서 전유 부분의 용도 변경인데요. 이거 좀 잘 봅시다. 전유 부분의 용도 변경과 내부벽 철거하여 파손하여 정축, 개축 행위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전유 부분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의 전유 부분을 갖다가 독서실로 개설했다는 겁니다. 독서실로. 그래서 건물의 개폐 시간이라든지 승강기 운행 시간, 냉난방하는 가동 연장, 가동 시간 연장, 화재나 도난 발생 위험 등 이런 것이 발생한, 다시 말해서 이게 공용 부분에 관리에 있죠. 다른 입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이렇게 일어난다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안 이렇습니다. 아니 용도를 갖다가 사무실 용도에서 그 전용물 독서실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다른 뭐 공용 부분에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개폐 시간이나 이런 거 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어떤 공용 부분 관리에 아주 다른 소유자분들에게 입점주분들의 지대한 침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잠깐 뭐라 했습니까? 드물다고 했죠.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요 뒷부분이 중요한 뒷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요겁니다. 내부벽의 철거나 파손 행위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 잘 알아줘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있죠. 내부벽을 갖다가 파손하거나 훼손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성, 구청, 군수라든지 구청장의 허가를 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는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있죠. 구조상 비내력벽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 안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하고 있죠. 그냥 그 입주자나 사용자 2분의 1 동의만 그 사용하는 사람의 그 호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면 뭐 이게 그 뜯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내력벽 있죠. 내력벽. 이게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색깔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력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력벽은 원래 기둥과 함께 건물의 그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을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실이 있는데 호실이 연결된 호실 있잖아요. 2011호, 2012호, 2013호 이 세 개 호실을 갖다가 내부벽을 갖다가 이게 뜯어가지고 그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호실을 요걸 딱 없애버리고 요걸 딱 없애버리고 하나로 이렇게 카페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요 두 부분이 내력벽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시라 이 말인 겁니다. 아셨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이 이게 보통은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아까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기둥과 함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이 아닐 경우가 많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냥 벽체만 세워둔 것이지 이것이 내력벽으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 말은 내력벽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죠. 이래야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구청의 건축가에 좀 문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비내력벽인지 내력벽인지를 한번 좀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비내력벽이다 한다면 그럼 운영지원센터에 그런 공사하기 전에는 그 공사에 따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첨부한 뒤에 관련된 유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비내력벽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 사망에 대한 뭐 요게 제 5조서 사망에는 피해 보상 이 부분인데, 집합 건물에서는 전유 부분이 서로 인접해 있죠. 보통 전유 부분이,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보존을 하거나 또는 개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가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당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이것도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이거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나 관리단에서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는 배상해 줘야 돼서 당연히 전유 부분을, 다른 사람 전유 부분을 밟고 가니까 영업하는데도 좀 침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실 거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니 이게 드물다, 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든지 수임인인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물론 자, 그것이 오늘 제 4조와 5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알 거고, 아까 내력벽과 비내력벽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오늘 이게 좀 핵심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 이런 부분 있죠. 꼭 여러분들 호시를 이렇게 터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뭐 205호, 쭉 있죠. 그럼 이걸 터서 사용해야 될 때, 이때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뭐 임차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돼서 또 뭐가 또 문제니 뭐 어떻다는 애가 서로 막 골치 아프거든요. 요거 좀 잘 한번 봐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